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주민입니다. 요즘에는 다이어트 정보 그리고 이런 자세에 관한 정보들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주제가 허리 통증 아닙니까? 허리 통증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수건들 있잖아요. 그거를 반 딱 접고 돌돌돌 말아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하는 것들을 모두 피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에 딱 힘주고 계시면 평소에 뭐 이제 뱃살도 빠지시고 코어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회사 갈 때 차를 운전하잖아요. 또 차 운전 때 또 중요한 또 그게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차 운전할 때는 1번 타고 내리기가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성격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이 탈 때부터 머리부터 막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엉덩이부터 딱 들어가시면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지 않고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반대로요. 다리부터 나가시면 됩니다. 다리부터. 그리고 우리 운전하는 자세, 사무실에서 의자 앉는 거 말씀드렸죠. 네네. 그거와 비슷하게 조정을 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차체가 좀 누워서 기대서 운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과 내 의자가 너무 가깝거나 멀지 않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내 핸들을 잡았을 때 3시에서 9시 그리고 2시에서 10시가 넘지 않게. 왜냐면은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충돌 막 일으키셔서 운전하시다가 어깨 아파 하시는 분들 있는데 너무 펴서 막 운전하면 이렇게 생각만 해도 팔 아프죠. 너무 가까워지면요 목이나 이런 데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가 살짝 구부렸을 때 나에게 적정 거리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시트나 의자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바짝 앉거나 하면은 웅크려지기가 쉽기 때문에 무릎이 이제 고관절보다 살짝 아래로 되게끔 조정을 하시고요. 허리가 구부려지지 않도록 의자에 딱 기대서, 그리고 항상 마지막까지 주의하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요. 헤드레스트예요. 헤드레스트라고 해서 우리 이제 목 받침이 간혹 거의 90도로 꺾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이 이렇게 꺾어지거든요. 그럴 때에는 꼭 헤드레스트를 내가 목이 뭐 정면을 봤을 때 10도 정도 높게 볼 수 있도록 헤드레스트를 좀 약간은 뒤로 높여주시고요. 제가 쓰는 꿀팁은 꼭 비싸진 않더라도 이 목베개가 있어요. 그 목베개를 중간에 탁 해서 이 C자 커버에 맞춰서 말아서 넣어주시면은 평소에 쓰실 때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수건 같은 것들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목 뒤에 그리고 허리 뒤에 딱 넣어서 이 C자 커버들을 예쁘게 서포트를 해주시면 통증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허리도 나이가 든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허리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아픈 통증이 나오게 됩니다. 허리가 나이 들어가는 신호 있다면서요? 허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신호는 자주 아프다. 이거는 집에서도 알 수 있는 신호입니다. 바로 퇴행성 관절이 되고 있다. 아니면 디스크가 점점 터지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디스크는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요. 안에 수액이라고 물렁물렁한 조직이 있고요. 그 밖에 털실로 되어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게 15겹에서 20겹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구부리거나 뭔가 무리가 됐다 하면은 그 털실이 안쪽에서부터 두두둑둑둑 터지게 됩니다. 나이가 점점점 들수록은요, 그 털실이 처음에는 한두 개 터졌던 게 뭐 10개 아니면 정말 다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이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는요, 신경이 아주 끝에만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한두 개 터졌을 때는 약간 불편하네? 이 정도 느낌이 되고 지나갑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가끔 이렇게 목에 담 걸리거나 허리에 담이 들렸어. 그러면 다음 날이면 대부분 괜찮아졌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관리를 안 하고 더 썼다 하시면은 이때는 3일 정도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예전에는 주기가 3년, 5년이었다면 갑자기 한 달 아니면은 뭐 일주 이런 식으로 짧아지고요. 아픈 기간도요, 뭐 3달 아니면 6달 정도로 길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겼을 때 주기가 더 짧아지고 그리고 아픈 시기도 길어진다 하면은 내 관절이 늙고 있구나, 관리해야 돼,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허리 통증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집에서 간단히 찜질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때 온찜질과 냉찜질이 있는데 어떤 찜질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거는 내가 통증이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급성기 통증이 있어요. 저도 선수들을 보다 보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얼굴이 볼에 쏘인 것처럼 퉁퉁 붓습니다. 이렇게 생긴 통증은 바로 급성기 통증이죠. 이런 급성기 통증은요,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근데 특징은 뭐냐면 열감이 막 후끈후끈 납니다. 그런 염증기에는요, 냉찜질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열기를 내려주면요, 염증 나가자 이러려고 하는 혈관을 탁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아예 붓기부터 관리가 돼서 붓지 않게 해줘요.
염증도 떨어뜨려주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운동을 했거나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 아프려고 한다면 그때는 냉찜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 보면요, 맨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손이야 하면서 이런 만성의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요, 붓기나 이런 것도 사실 없으세요. 그냥 이제 계속 어딘가 아프긴 한데 색깔이 다르거나 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만성적인 염증인데요. 이런 만성 염증에는 온찜질을 따뜻하게 해줘서요, 혈관을 쫙 확장시켜주고 피가 몰리게 해줍니다. 그렇게 돼서 염증 물질들을 오히려 빨리 빼주고요, 우리 몸을 고쳐주는 수선하는 세포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따뜻한 찜질이 더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매일 골프 치는 사람들, 매일 통증 있는 사람은 만성인가요? 급성인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고요. 오셔서도 뭐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선은 내가 그날 했을 때 무리해서 뭔가 불편감이 생겼다 하시면은 저는 당일은 냉찜질 하세요.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필드를 매일 나가시진 웬만하면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많이 쓰셔서 하셨던 분들은 냉찜질 하시고, 그 다음에 붓기가 더 많아지거나 하지 않으시면은 온찜질로 만성통증을 컨트롤 하세요.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두 개가 겹쳐있기 때문이에요. 급성과 만성이. 통증이 있을 때도 운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과연 어떤 운동이 도움되는지 정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튜브나 뭐 다양한 건강 정보들이 많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그림을 보시면요, 허리 아파서 추천해서 하셨다는 분 허리 디스크 더 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에 따라서 통증을 더 만들기도 하고요, 통증을 없애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 꼭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통증의 시기에 따라서 추천하는 운동이 달라요. 허리 디스크 통증을 기준으로 통증의 시기와 그리고 통증의 강도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통증이 막 생기고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 사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선은 누워서나 아니면 앉아서나 바른 자세로 쉬기. 그 다음에 집에 오셔서 하는 운동은 저강도 맥켄지 운동이라고 해서요, 엎드린 자세에서 턱에다가 주먹을 한 개부터 들어간 정도로 상체를 들고, 그 다음에 2개 정도 들고, 되신다 하시면 이제 스핑크스처럼 팔꿈치로 지지하면서 세우고, 괜찮다 하면 쭉 펴는 이런 단계적인 운동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같이 해야 될 게 바로 걷기예요. 우리 디스크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의 주변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 스펀지처럼 영양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펀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걷기를 하는 건데요. 1분에서 3분, 길게는 5분 정도 걸어주세요. 근데 아프시면 당장 중단하시고 다음날 조금 더 걷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운동의 강도를 늘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10점. 아파 죽겠다는 좀 지났어요. 한 5, 6점 정도. 일상생활을 좀 할만한데 좀 불편하고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1단계 운동 플러스 해서요, 이때는 이제 우리 이렇게 앉아서 피거나 아니면은 서서 하는 맥켄지 운동, 이런 것들을 틈틈이 일하는 중간중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장 바깥 코어 운동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코어라고 하면 복근, 등 근육, 그리고 우리 횡격막이나 골반 저근, 이렇게 우리 중앙에 있는 근육을 말하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밖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엉덩이 있죠. 그리고 우리 광배근이라고 하는 등 근육 있죠. 이런 근육부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요, 코어 근육 안에 자체를 쥐어짜게 되면요, 복압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막 배 힘준다고 이렇게 힘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오히려 디스크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근육을 먼저 활성화시켜줍니다. 등 근육과 엉덩이 근육 사이에는요, 다이아몬드 모양의 근막이 있습니다. 이 근막이 단단하게 잡아주면요, 허리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받쳐주는 게 위로는 등, 아래로는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엉덩이 근육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냐, 다리 벌리기 운동. 집에 요즘 루프밴드라고 해서요, 뭐 밴드 같은 거 집에 많으신데요, 그런 걸 감아서 쓰셔도 되고요. 그런 거 없다 하시면은 쫄쫄이 바지 같은 것들 감아서 다리를 벌려주시는 운동 해주시면 좋고요. 요즘에는 밖에 운동시설도 많고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데도 많잖아요. 다리 벌려주는 운동기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용해 주시면 등받이도 있고 해서 더 좋긴 합니다. 두 번째는 등 운동인데요. 밴드 같은 거 이용하셔서 우리 의자에 딱 등 댄 채로 앉아서요, 당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당길 때는 어떻게 당겨주시면 좋냐면요, 이렇게 천장을 본 상태에서 주먹을 딱 말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배꼽으로 딱 당기시면 등이 꽉 모여요. 이렇게 하셔도 허리가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왜냐면 코어가 안 잡혀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만세 해주세요. 만세 해서 천천히 쭉 내려줍니다. 그럼 등이 딱 접혀요.
W 운동이라고 해서요. 헬스장에 가면 랩풀다운이라는 원리인데요. 만세하고 천천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천천히 해주시면 이 팔 무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도 운동이 사실 되십니다. 요거 보시면서 딱 앉으셔서요. 만세, 그리고 접기 후 하고 다시 만세, 접기 하는 것만으로 등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사실 진짜 코어 운동을 하지 말자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코어 운동이 오히려 디스크에 방해될 수 있어서. 그래서 내 통증이 5점에서 6점 정도로 일상생활 할 때 계속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코어 운동보다는 엉덩이와 등 근육 운동을 해줘라. 그리고 걸어라 입니다. 그리고 3단계. 3단계가 한 어느 정도 되냐면요. 내가 디스크가 자주 있었던 게 아니고 초기다 하시면 대부분 일주일 만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젊은 분들. 하지만 만성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내 통증이 1, 2점 정도로 어느 정도 낮은 통증을 유지하거나 일상생활 다닐 때는 뭐 크게 아프진 않지만 그래도 불편하다. 아니면은 조금 불편감이 한 번에 움직였을 때 세졌다. 한 3점에서 5점 정도 됐다. 이런 분들이 3단계입니다. 이런 3단계 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이때부터는 플랭크 해도 돼요. 움직이면서 하는 코어 운동은요. 허리를 구부리거나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리바운드라고 하는 반동 운동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플랭크는 버티는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플랭크 동작 보면 바닥에서 무릎 대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하나 더 꿀팁을 알려드리면요. 벽 플랭크를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바닥에서 무릎을 대고 하거나 무릎을 펴서 하는 플랭크 동작은 오히려 잘못해서 허리가 아파요. 저는 플랭크 동작 자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환자분 한 분은요. 한 80세 정도 되는 열정적인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TV나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고 허리를 위해서 플랭크를 매일 막 10분씩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선 더 잘하셔서 한 달 뒤엔 20분씩 하시는데 허리 통증이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 이유는 분수가 중요하시니까 자세를 비틀거나 하셨던 경우가 많았어요. 몸에 무리가 가셨던 거죠. 그렇군요. 사실 그런 운동을 안 하시는 이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에다가요. 한 발자국 정도 뒤로 해주신 상태에서 어깨 너비보다 약간 벌려주시고요. 거기 상태에서 탁 버텨주시면 벽 플랭크만으로도 코어 운동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지도나 이런 하에 잘 할 수 있다 하면은 뭐 내발기기 자세나 아니시면은 뭐 요즘 뭐 가장 많이 하는 브릿지나 이런 운동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허리 통증에 오해하신 실 많이 알게 됐는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하는지에 따라서 허리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우리 허리 나이를 젊게도 만들 수 있고 더 나이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깨닫게 됐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 분들께 오늘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허리 건강을 위하여 화이팅!